네, 안녕하세요. 린 런치패드와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의 강의를 맡은 이도준 박사입니다. 이번 1장에서는 린 런치패드와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장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공적인 사업 조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창업 교육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린 런치패드 방법론을 공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린 런치패드 방법론이 좀 더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사업의 목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강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린 런치패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것의 보다 현실적인 솔루션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학습할 내용으로 보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린 런치패드,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은 첫째, 고객의 문제와 요구를 회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의 모델이나 자원이나 파트너를 확보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가 사업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 큰 문제는 무엇이냐? 보통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제품 서비스 만들어서 잘 팔고 이익 내면 된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원과 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의 제품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유통하며 고객에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아주 세밀한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하는 아주 세밀한 방법의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좋은데 좋은 제품 서비스 만들어서 잘 팔고 이익을 내면 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객의 문제 요구를 확인하고 사업성을 평가하고 목표 고객과 개발하는 제품 서비스를 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적 자원, 자금 확보, 그다음에 고객의 문제 요구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찾고 제품 서비스를 고객에 마케팅하고 고객에 판매하고 보상받는 것, 이러한 노하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두 번째는 성공의 사업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성공적인 조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시장성이 있어야겠죠. 시장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장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장에서 고객이 경쟁사의 제품 서비스보다는 당사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익을 남겨야겠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업적인 조건, 성공적인 사업 조건이 첫째는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당사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업은 한마디로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는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검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퍼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는 혁신을 하는 것이 기업가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은 과학입니다.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만이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사업을 갖다가 가치 있게 만드는 거는 부분적인 거는 예술이지만 부분적인 것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배운 것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시면 첫째, 사업이란 무엇이냐? 고객의 문제 요구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고객의 문제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행위인데 이것들을 중에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사업이냐를 찾는 방법은 첫째,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경쟁사 제품을 제치고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성이 있어야겠다.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겠다. 이러한 사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본 강의는 강의의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본 강사는 삼성전자에서 실제 사업 전략 수립에 사용한 신사업 개발 방법론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의 사업화 방법론인 린 런치패드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신사업 개발을 돕기 위해서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갖다가 프로세스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신사업 개발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고객의 VOC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상품 기획을 통해서 상품 기획에서 이 제품을 개발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검토를 합니다. 가끔 몇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검토를 하지만 일단 상품 기획이 발전이 돼서 스펙이 정해지면은 일단은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갖다가 파는 마케팅 영업을 하는 이 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돌아오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마케팅 전략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린 런치패드의 고객 개발 방법론은 스타트업을 위해서 개발한 방법론인데 기본적인 방법은 고객에게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받아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객 개발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위해서 위하는 방법론하고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 두 개를 합쳐서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 이 7단계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는 사업화하는 단계별로 꼭 검토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업 모델을 수립할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시장성 검토, 수익성 검토, 제품 시장 정합성 검토할 때는 어떤 식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움직여 갈 것인가? 그다음에 지속 성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줌으로써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한 회사의 역량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면서 아이디어 발굴, 시장성 검토, 경쟁력 검토, 수익성 검토 이러한 것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요약을 해보면은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단계별로 꼭 검토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주어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면서 아이디어 발굴, 시장성 검토, 경쟁력 검토, 수익성 검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린 런치패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의 창시자인 스티브 블랭크의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지. 일단 린 런치패드는 고객과의 인터뷰와 분석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세운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기업가 정신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많은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고객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고객이 좋아할 거라고 믿고 만들어서 많은 기업이 실패를 한 것이죠. 이 린 런치패드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성공적인 린 스타트업의 세 가지 요소와 경험적 학습을 연결했는데 첫째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툴을 사용을 한 것이죠. 사업을 9개 분야로 나눠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 다음에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거의 20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서 얻은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모델이라는 방법론. 처음에 고객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어떻게 가설을 수립하고 그것으로부터 사업을 어떻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에 애자일 엔지니어링.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듣고 빨리빨리 샘플을 만들고 피드백을 제공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을 합쳐서 린 런치패드라는 방법론을 스티브 블랭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고 이것은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고객 개발 방법론, 그다음에 이거는 애자일 프로세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만든 스티브 블랭크 교수는 결국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방식이 변화시킨 기존의 미국에서도 2011년도까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 갖다가 주로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기존의 기업가 정신 교육에서 관행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실무 경험을 갖다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꾼 것이 린 런치패드의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플립드 클래스, 그러니까 그 플립드 클래스라는 거는 학생들이 미리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공부 와서 교실에 와서는 주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그 클래스를 플립드 클래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셜 러닝, 고객을 직접 밖에 나가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경험. 그다음에 팀 베이스 러닝. 이 린 런치패드 클래스는 스탠포드와 버클리에서 8팀에 한 팀에 4명씩 해서 4명이 한 팀이 되는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회사인 것처럼 팀 베이스로 러닝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만나는 경험적 교육. 그다음에 미리 비디오나 교과서는 집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 교실에서는 주로 발표와 토론하는 플립드 클래스.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친 것이 린 런치패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표현된 것처럼 여기에 맨 처음에 가설을 수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가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실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설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하나의 팩트로서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진행하는 클래스인데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사용을 하고 고객을 직접 나가서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자일 여기서 MVP 샘플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런 피드백이 올 때마다 샘플을 또 만들어서 고객을 만나고 그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사업 모델을 완성해가는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전에 녹음된 강연하고 발표를 듣고 오고 그 다음에 강연에 와서는 고객 인터뷰에서 배운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과 교수는 발표형에서 토론을 하고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200여 개 대학이 린 런치패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 역사를 보시면은 1999년에 스티브 블랭크가 사업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들을 맨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의 제자인 에릭 리스는 그 린 스타트업의 책의 그 저자로서 매우 유명하죠. 이 사람은 스티브 블랭크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블랭크가 이 처음 나온 책, The Four Steps to Epiphane이라는 책을 갖다가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에릭 라이스가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썼고, 2010년에 와서 알렉산더 오스왈드가 사업 모델 캔버스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린 런치패드를 스탠포드하고 버클리에서 2011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미국의 NSF가 그것을 국가교육의 근간으로 받아들여서 전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블랭크가 2012년도에 스타로 오너스 매뉴얼이라는 완성판을 냈고, 세계 최고의 기업인 GE가 이 방법론을 채택을 해서 패스트웍스라는
프로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 런치패드의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모델 캔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티브 블랭크의 고객 개발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애자일 엔지니어링 메소도로지가 세 개가 합쳐서 린 런치패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스타트업 및 새로운 기본 창업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세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 설계, 개발 프로세서, 민첩 엔지니어링, 애자일 엔지니어링. 이 프로세스는 초기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가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시작할 때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그 아이디어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죠. 근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갖고 사업을 해서 거의 90%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방법론이 미국에서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객 개발의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고객, 현장에 사실이 있다. 고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설 테스트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가설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가설을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고객과 현장에서 실험으로 테스트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통찰력을 얻고 다시 제품을 만들고 다시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스타트업과 회사들은 그냥 가설만 세워놓고 직접 이걸 갖다가 나가서 만드니까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은 제품을 설계하고 세분화하는데 모든 노력만 기울이고 고객과 사업 모델 가설 테스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무슨 제품 빨리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갖다 파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 개발은 잠재 고객을 식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들의 필요를 궁죽하는 방법. 그래서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경험적 기업가 정신.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진짜 고객을 알고 있는 경험적 기업가 정신을 갖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미국의 통계인데 회사가 벤처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을 만든다는, 이게 거의 한 43%가 되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만드냐? 결국은 고객하고 고객의 의도를 갖다가 파악하지도 않고 자기가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스티브 블랭크가 포인트는 뭐냐?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작은 조직이 아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다르게 동작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은 이미 고객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고객도 없고 제품도 없어서 완전히 고객과 제품을 갖다가 발굴해야지만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와서 무작정 대기업에서 일하듯이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있는 물건이 정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대기업은 보통 이렇게 마켓 페네트레이션, 이미 다 시장을 알고 있는 데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 결국은 벤처가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 가면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시장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두 번째로 가는 건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거를 못하고 이걸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개발은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정말 내가 만든 물건이 팔릴까? 내가 보는 시장이 정말 있나?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가라고 만든 프로세스가 고객 개발 프로세스인 거죠. 이미 대기업은 다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도 신사업을 할 때 이러한 고객 개발 프로세서를 제대로 써야지만 성공하지 대기업도 신사업 실패율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객 프로세스의 역사를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브 블랭크가 책 2권을 썼고 그다음에 고객 프로세스는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발굴, 고객 검증,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창출, 그다음에 회사 만들기. 이 앞에 있는 두 부분이 보통 스타트업이 하는 단계예요. 사업 모델을 찾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 모델 엑스큐션은 거의 대기업과 비슷하죠. 첫째, 고객 발견은 먼저 창업가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거죠. 그 뭐 빌 게이츠가 가졌던 비전은 모든 가정의 컴퓨터를,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된 거죠.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MVP, 이게 샘플입니다, 결국은. 근데 MVP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타트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제품을 잘못 만들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품을 만들 때 정말로 고객이 테스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고객을 갖다가 빠른 시간에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정말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과 정합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고객 발굴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유효성 검증. 무조건 고객이 있다고 시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사업이 정말 지속 성장 가능한가? 많은 기업들이 물건 하나 만들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짝 성공했다가 두 번째 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두 번째로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속 성장 가능성을 체크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설령 고객이 있어서 조금 판다 할지라도 피보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들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뽑고 영업 창출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스타트업이 영업이 창출이 되면은 제대로 된 회사로 넘어가는 대기업화 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엑스큐션. 요 앞에 있는 게 그 기업들이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사업 모델 관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개발 관점에서 사업 모델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포착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무슨 가치를 만들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고객을 포착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 모델은 빠르게 고객의 현실에 반영해야 되고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다 번복되도록 설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정해져서 벽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사업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은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고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실제 제품, MVP죠.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제품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이고 반복 강한 사업 모델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사업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오스왈더가 이 사업 개발 모델 캔버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9개 섹션으로 나와 있고요. 이 캔버스는 기업가가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계획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맨 처음에 고객, 그 다음에 고객한테 주는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객한테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의 유통 채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익의 모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활동들은 무엇이냐, 뭐 개발이냐, 제조냐, 마케팅이냐, 영업이냐, 그 다음에 중요한 자원은 뭐냐, 특허,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뭐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주요 파트너, 그 다음에 주요 비용.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를 이 9개 섹션으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이디어만 주로 보는 것들을 봤지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모든 9개의 블록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캔버스가 바로 기업가가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캔버스에 고객 개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반복적으로 시기적으로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이 9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왈드하고 블랭크가 이 사업 모델 디자인하고 고객 모델 가설을 갖다가 합쳐서 사업 모델 캔버스에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사업 모델 캔버스 내용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피보팅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바꿔가는 거에 사업 모델, 그러니까 고객 개발에 이 사업 모델 캔버스를 하나의 툴로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9개의 블록은 각각 하나 이상의 고객 개발 가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설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기업가는 피벗을 해야 된다. 이 피벗이라는 게 바로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도중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스펙이 정해지면 이런 피벗이 없이 계속적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피벗이 없게 갔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빨리 피벗을 해야 되는 것이 스타트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중요한 가정이며 목표 시장 가격 및 경쟁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설 테스트는 창업자가 현장에 가서 요 밑에 있는 3가지 질문을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객의 문제 또는 필요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충분한 고객들이 문제에 관심이 뭐냐면 정말 고객이 있냐. 이거는 고객의 문제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고객들이 친구한테 이야기할 이거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날 만큼 우리 제품이 차별화가 있느냐. 최소한 요 세 가지 정도는 물어봐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테스트할 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MVP를 만들어서 실생활의 모형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요즘에는 모바일에서 MVP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샘플 만들기가.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눌러보고 고객 반응을 보고. 그래서 가설은 테스트 및 고객 피드백의 결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변경된 가설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벗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일부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는 프로세스, 방금 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 과정이 대부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정을 곤쳐가는 상황에서 피보팅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피보팅이 성공한 사례를 딱 하나 보시면 실패한 사회 옹호 캠페인을 하던 그룹폰을 10억 달러 거래 사이트로 피보팅한 게 그룹폰이고요. 그 다음에 팹닷컴이라는 곳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일 거래 디자인 사이트로 선회한 팹닷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과거에는 모바일 블로그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사진 응용 플랫폼으로 피보팅을 한 거죠. 이렇게 이 기업들이 만약에 피보팅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이런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기업에 있어서는 피보팅은 정말로 중요한 엘리멘트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실행 가능한 제품이 무엇이냐? 팀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객에 대한 최대로 검증된 학습을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제품의 버전. 결국은 고객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앞에 보시면 이 앞에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퀴 만들고 몸체 만들고 이거는 MVP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거 갖고 뭘 테스트를 하겠어요.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거 스쿠터 같은 건데 스쿠터가 만들어지고 자전거가 이것들은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바퀴라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빨리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런 것들이 MVP인 거죠. MVP는 무조건 고객들이 테스트를 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제품이 MVP인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드는 게 MVP가 아니고. 그래서 MVP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로부터 피드백을, 그러니까 MVP는 샘플 같은 건데 이 신제품, 애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사지 않은 게 자기가 마루따가 되기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사용을 했고 얼리 어댑터.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얼리 어댑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MVP를 소용해서 피드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피드백 받고 또 만들고 피드백 받고 그래서 MVP를 통해서 고객을 갖다가 이해하고 고객을 갖다가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시면 린 런치패드는 고객과 인터뷰와 분석을 기반으로 인터뷰하고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런 MVP를 만들고 고객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가져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기업가 정신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또 하나는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모델, 또 하나는 애자일 엔지니어링이죠. 다섯 번째로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이디어 사업화 소개, 그다음에 아이디어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 개발 프로세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지금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을 알고 에듀케이트 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스타트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필요한 단계별 테스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예비 창업자에게 실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성공적인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업가 정신이나 아이디어 발굴 방법, 그다음에 시장성이나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어떻게 정말 회사에서는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마케팅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아이디어 내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잘 팔고 이익을 내면 되지 않느냐. 그거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하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노하우인 것이죠. 그래서 본 강사는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팀장, 그다음에 마케팅 팀장, 그다음에 LED 조명의 반도체 상품 기획팀, 마케팅팀, 영업팀을 총괄하는 전략 마케팅 실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신규 사업 검토,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사업을 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사업 개발에 사용하는 아이디어 발굴 방법, 그리고 시장성, 경쟁성, 수익성 검토 방법,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 전략 수립 방법,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 방법을 이 스티브 블랭크의 고객 개발 프로세서와 융합을 해서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프로세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티브 블랭크의 어떻게 그 스타트업의 오너들이, 경영진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디테일한 방법이 없어서 이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디테일한 방법을 합쳐서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 모델의 가설을 수립하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지, 그 다음에 시장 크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 전략 수립, 그 다음에 고객의 분류, 타겟 모델 결정, 그 다음에 가격 포지셔닝 수립, 그 다음에 외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스와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를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출, 손익을 분석하고 재무제표 작성 등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경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무엇을 조사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분석해야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르는 것이 바로 사업에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보지 않은 산은 길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사업과 자동차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부품이 하나가 망가지거나 없어도 자동차는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업도 똑같은 거죠. 사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동차에 부품이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듯이 사업에서 내가 조사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사업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한 3번쯤 하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실패를 하면서 이것들을 배우는 거죠. 야, 요번에는 뭐 조사해야 되지? 요번에는 뭘 조사 안 해서 망했지? 요번에는 뭘 보강해야 되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한 3번쯤 망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많은 곳이 그렇게 3번씩 성공하는 것 갖다가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패하고 나면은 신불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는 7단계의 프로세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발굴, 그 다음에 사업 모델 수립,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 그 다음에 제품 정합성,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지속성장 관리. 여기에 보시면 이 동그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 빨간 줄이 있는데 다 피보팅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포인트에서든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그 제대로 된 사업 수립이 안 됐다 그러면 피보팅하고,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피보팅하고,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피보팅을 해서 다시 MVP를 만들고 다시 고객들한테 가서 다시 찾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모델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 사업이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것이고,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사업 아이디어 먼저 발굴, 그다음 미검증 사업 모델 수립, 그다음에 시장성 검토,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그다음에 제품 시장 정합성 검토,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 그다음에 지속 성장 가능성 검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사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방법론은 이러한 피보팅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스타트업에서는 이 피보팅 방법론, 그다음에 사업 모델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러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방법을 가져간다고 하면 실패율이 90%가 되는 스타트업들이 조금이나마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단계 프로세스를 보시면 첫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단계를 가르쳐 드리고, 사업 모델 수립에서는 발굴한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초기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외부 환경 분석, 사업 구도 분석,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스와트 분석 등을 통해서 시장성을 분석할 것이고, 만약에 시장성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사업 모델로 돌아가서 사업 모델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업성 검토에서는 자사 적합도 분석, 그다음에 기술력, 제조의 운영 능력, 마케팅 영향력 같은 이런 역량들을 검토하고,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2단계로 돌아가서 사업 모델을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에서는 자사 적합도 분석, 그다음에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이런 자사 적합도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 역량을 갖다 검토해야 될 것이고, 수익성에서는 예상 손익 검토, ROI 검토 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으면은 2단계로 돌아가서 사업 모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품 시장 정합성 검토는 1, 4단계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이 시장 정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피보팅을 해야 합니다. 제품 시장 정합성이 검증이 되면 본격적으로 마케팅 판매를 하는 전략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객 분류를 하고 타켓 고객을 정하고, 또 둘째로는 4P 전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목표 고객, 포지셔닝 전략에 부응하는 제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매출이 되면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관리, 매출 관리, 손익 관리 등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판매 전략대로 매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시 6단계로 돌아가서 마케팅 판매 전략을 검토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사업 모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사업 아이디어 프로세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 경영 방법과 그다음에 스튜디오 블랭크의 고객 개발 프로세스를 융합을 해서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프로세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는 7단계로 되어 있어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미검증 사업 모델 수립, 시장성 검토,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제품 시장의 정합성 검토,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 그다음에 지속 성장 가능성 검토하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진정한 사업화를 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이 7단계로 되어 있고, 항상 그 단계의 체크리스트 표준점을 이루지 못할 때는 항상 피보팅을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린 런치패드와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